클로징 벨라이브. 반갑습니다. 11월 1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흠님께서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 좋은 말씀 뭔지 좀 궁금하네요. 뭘까요? 네. 어제도 그랬는데. 어. 정시 오픈. 네. 저희 항상 정시 오픈이잖아요. 네. 20분 딱 되면 열죠. 네. 내일은 이제 수능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한 30분에서 1시간씩 뒤로 밀립니다. 네. 네, 그래서 오프닝 벨이랑 클로징 벨도 마감 시간 맞춰서 저희가 한다는 거 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닝 벨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는데 막판에 10시? 좀 11시부터 쭉 오르면서. 네, 네. 10시, 11시부터 쭉 오르면서 쭉 땡겼네요. 그래서 코스피가 1.1% 상승 4,151. 와. 코스닥이 2.5% 오르면서 9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네. 906포인트. 오늘은 사실 바이오가 다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 바이오맨. 재규님이 할 말이 많으실 것 맞습니다. 바이오맨이 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여러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고요. ABL 바이오 상한가. 어쩐지 사고 싶더라. 예, 같아요. 사지 그랬어요. 진짜. 네. 아니 그리고 어제 제가 뭐 오프닝 벨 때도 얘기했지만 네. 어제 제가 NC 소프트 물어보고 싶었어요. 에이, 무슨? 진짜로. 진짜로? NC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어보려고 네. 재무제표를 봤어. 그랬더니 영업이익 매출 다 깎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쓰레기다. 이거 물어봐서 뭐하나 했는데 야 오늘 쪽에 NC소프트랑 펄어비스 뭐 이런 게 초반에 게임주들도. NC소프트 5% 오늘 6% 올라갔고 와. 펄어비스는 8%. 펄어비스도 한 8%. 요거는 좀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올라가서 게임주들도 날았고 바이오도 좋았고 나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길 본부장님, 그리고 김정일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일단 코멘트 한번 들어보자면 재규님부터. 네, 오늘 뭐 우리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살짝 조정을 받은 느낌이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그 아랫단에서의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환율이 계속 불편하긴 해요. 근데 환율에 대해서도 뭐 조금 있다가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달러 강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계속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뭐 금융주도 오늘 반등이 나왔고요. 제약바이오가 가장 좋기는 했는데 뭐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STO라든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정유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좋았고 아까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모든 종목이 다 돌아선 건 아니고 2025년도 들어서 업종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게임주가 가장 약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환매 관점에서 게임주로도 좀 자금이 들어온 것 같은데 연속성이 나올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괜찮았고 그러니까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주가 지수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뭐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뭐 그때도 맞았고 이번에도 내가 맞을 것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AI 쪽에 대한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고는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또 이제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뭐 모건 스탠리의 긍정적인 내용들도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혼재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오늘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동안 많이 부각되지 못했던 쪽으로 자금이 좀 넘어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아주 좋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은봉이 꽤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체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다만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종합주가지수가 정말 기염을 토하면서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당시에는 상승하는 종목 숫자 자체가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상승하는 종목 숫자가 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어허.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연말에는 그래도 코스닥 쪽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투자 아이디어가 확장이 되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유리기판 관련주도 갑자기 변동성이 나왔죠. 최근 들어서 뭐 GST라든지 LG전자 같은 경우도 이 액침 냉각 쪽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그런 쪽과 지금 연동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온전히 반도체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예전엔 전력 설비 위주였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으로도 좀 파생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전 어쨌든 요 말씀 드린 적이 좀 된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예전 같진 않다. 그래도 여전히 메인 섹터지만 다른 쪽에 대한 비중도 좀 담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천스닥 공약 한번 가시죠. 아, 천스닥이요? 네, 천스닥. 천스닥은 가지 않을까요? 네. 11월 내 올해네. 올해. 올해라고 해도 많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죠? 지금 12일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아 근데 이게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이니까 음. 모든 경제방송국에서 제약바이오 이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좋다고 그럼요.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알죠. 근데 이제 오늘 갑자기 그런 분위기가 너무 형성이 되니까 아, 그럼 기분 나쁘지. 아니에요. 기분이 나쁜 왜 점은 숟가락 아닌데 얹나 싶지. 조용히 가고 싶은데. 내가 말했는데. 너무 많이 관심이 또 붙으면 괜히 흔들림이 또 나올까봐 그런 아니 생각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관심 붙을 때 물량 넘기고 튀면 되잖아요. 아 근데 많이 못 올라와서 더 올라갈 것 같긴 아니, 해요. 아닌데 52주 신고가 이제 막 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정을 받고 나오는 52주라서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ABL 바이오도 52주 신고가, 리가캠 바이오도 52주 신고가, 올릭스도 52주 신고가, 그다음 오스코텍 여기도 역시나 52주 신고가. 펩트로는 좀 쉬고 있고 알탱이도 지금 52주 신고가 근처. 알탱이도, 네. 알탱이 지금 근처에 있고 D&D 파마텍도 근처. 셀트리온 제약도 근처. 심지어 셀트리온까지 한 6%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저 뭐야 같이 붙으면 좋은 거죠. 관심. 다 올라가면 좋죠 뭐. 예. 나도 제약 바이오 이제 시작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부담스럽네.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요, 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뭔데 말하려고. 오늘 우리 방송에서 ETF 몇 번 이야기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ETF가 많이 갔지. 10% 넘게 올라가는 ETF들도 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반도체도 그렇게 시작을 한 거잖아요. 물론 반도체만큼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말에는 배당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업종도 좀 봐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변동성을 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를 한 20% 정도 담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뭐 제가 조금 이따가 업종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하고 있는 그 상대 계약 기업들이 뭐 일라이 릴리 같은 엄청난 초거대 빅파마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해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매력적인 섹터는 여전히 맞는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천스닥 공약 한 번만 해주신다면? 네? 가면 네. 내가 뭐 하겠다. 제가 그러면 뭐 여기 맛있는 음식 나오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건 근데 맛있어서 먹는 무슨 거 아니에요? 공약 어떤 공약들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민트는 네. 뭐 제로투 이런 거 쳤었고 민주 씨는 삭발도 했고. 전 삭발도 했고 삭발했었어. 커피도 쌌고 치킨도 쌌고 뭐 커피, 치킨 이런 거 쏘는 게 제일 낫겠네요. 뭐 저기 그 뭐지 보노님은 여의도 가가지고 프리허그 이런 거 1,000번. 그래요? 네. 저 근데 너무 지금 급작스러워서 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은 노래 부르고 춤 추셨는데 그 그렇죠.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래요? 네, 고해 한번 부르셨어요. 그래요? 네. 어디? 제가 다음 달부터 이직을 해가지고 네.
이직했는데 그 직장에서 그걸 좋아할지 모르겠어. 이직을 하게 되면 아니 혼날까 봐. 이분들은 뭐 직장이 혼날까 봐. 없어. 뭐야? 다 사회생활 하는 분들. 아니에요. 저는 얘기 좀 우려가 좀 됩니다. 아. 저한테 종목 얘기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 많이 말씀 못 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안 하신 거죠 이직? 근데 이제 결정은 거의 된 거죠. 아직 안 한 아직 거죠? 안 됐네. 네, 네. 아직 소송은 아니잖아요. 공식 소송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그 주목- 전에 그 전에 그때까지는 많이 저는 못 가요. 그 전에 제가 쏙쏙 뽑아 먹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부장님도 네. 짧게만 코멘트하고 네. 땡땡땡하고 그다음 조금 네, 더 네. 말씀하시죠. 순환매입니다. 반도체가 쓰니까 다른 쪽 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심플합니다. 순환매인데 네. 길게 가는 또 순환매가 있는데 그렇죠. 증권이랑 바이오는 또 와 얘는 진짜 안 간다. 네네. 맞아요. 그게 흡사 반도체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하다. 맞아. 해서 먼저 그 다음에 네. 진짜 불을 뿜어버리고 맞아요. 그 다음에 진짜 안 간다 하는 게 지금 현대차그룹도 안 가고 있고 그렇지. 그러고 바이오도 니네 진짜 안 간다 싶었는데 지금 이제 맞아요. 가려고 하고 있는 참이고. 셀트리온도 오르고. 그래서 그 순환매가 바이오가 음. 더 불을 뿜을 거냐. 바이오는 바이오맨한테 물어보시고. 아, 저는 바이오맨. 증권. 음. 증권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네, 증권. 오늘 사실은 증권이랑 바이오가 두 축이어서 맞아요. 바이오는 재규 본부장님한테, 네. 증권은 본부장님한테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땡땡땡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땡땡땡 해주고 계신데요. 오, 네. 한참 됐네. 네. 드가님이 발사 해주셨고요. 네. 네, 물감님께서 연말에 코스닥 1000 가자. 금바위님께서 바이오 굿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대방양봉님께서 코스닥은 ABL 바이오가 살렸다. ABL 바이오 만세 말씀하셨고요. 네. 은미채 바이오 우주로 고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네. 김동민 님도 음. 땡땡땡 오셨고요. 전효미 님도 오셨네요. 땡땡땡. 아, 저는 이런 예리한 댓글이 불편해요. 어떤 거요? 대왕개미님께서 음. 공약이라는 거 못 갈 거라고 생각해야 공약하는 거 아니냐. 아이, 아, 진짜 그런 의미로 공약 걸어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요. 갈 그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 같은 거지. 하려고 거는 거지 공약을. 하려고. 네, 그렇죠? 아. 맞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정수환님, 제닐리님, 이츠 민설깅님, 탈감님, 유저 OM8님, 모콩님, 준미님, 전효미님, 네. 한기로우님. 예. 네. 타타야님이 천스닥 가자 이러고 강미숙님이 바이오 내일도 갈까요 하시는데 아, 내일 가죠. 내일 수능이잖아요. 갈까요? 수능은 바이오죠. 수능이랑 바이오랑 수능이랑 바이오. 아. 변동성이 크잖아. 수능 변동성 크고 바이오 바이오 변동성 변동성 크고 크고. 같이 아. 가는 겁니다. 예. 소울님님께서 반도체 없어서 그동안 손가락 빨다가 오늘로써 계좌 따뜻해졌네요. 오, 바이오, 축하드려요. 배당주 만세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으라차차님께서 수험생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좋은 결과 나오길 응원합니다. 땡땡땡. 예. 수험생분들이 요거를 보고 계시진 않겠죠? 예. 그렇죠? 하지만 수험생 이제 학부모분들이 보시죠. 많이 보시겠죠. 네, 이제 대학 보내야 되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땡땡땡이고요. 네. 한번 지수 한번 볼까요? 코스피가 1% 오르면서 4,150. 딱 예쁘게 4,150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사실 4,150이라고 하면 이 4,200까지 아직 못 갔다 싶겠지만 전 고점, 그러니까 11월 3일에 있었던 4,226. 요때 고점에서 이 일봉에서 놀던 레인지가 여기 보시면 4,100에서 4,120에서 4,220입니다. 네. 100포인트가 차이 나요. 100포인트가. 그래서 4,150에 들어왔다는 것도 이 일봉 레인지 안에 들어왔다는 개념으로 치면 오. 어거지를 억지 춘향이를 하면 네. 조금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4,150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 코스닥은 2.5% 오르면서 906포인트. 여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 고점이 932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800선 중반에서 다시 900선 위로 좀 올라가는 장대 양복이 나왔다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오늘 수급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오늘도 팔았고요. 네, 4,300억 정도 마이너스. 오늘은 기관이 많이 사줬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금투 물량이 많이 사줬는데 기관이 9,100억 샀고요. 와, 개인이랑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던졌어요. 코스닥에서 대신 외국인이 2,500억,
뭐 이렇게 샀고 선물에서도 4,500억. 기관은 1,200억 정도 샀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주로 현물에선 샀고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샀고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개인은 좀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김정일 본부장님 아까 네네. 말씀하시던 거 오늘은 증권에 좀 주목한다. 뭐보다 실적입니다. 넘버 is everything. 뭐 삼성증권은 상대적으로 좀 덜 가는 축이었는데 뭐 실적이 나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났어요. 오늘 9% 올랐습니다. 와. 야, 이 9% 이게 언제야? 6월 달에 한번 그렇게 오른 것 같고 그리고 쉬다가 한 달 넘게 쉬었거든요. 네. 한 달이 뭡니까? 한 2달 쉬다가 이제 9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실적 나오면서 확실히 뿜었고요. 거래량도 이 정도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 많이 늘진 않았네. 하여튼 그렇고 한국 금융주주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브로커리지 IB 골고루 나와서 그리고 또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네. 그 뭐죠? 그 인가해주는 거, 사업인가 새롭게 하는 거, 발행업 시장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살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하고 괴리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네. 한국 금융주주 같은 경우가 한 21만 원째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아직 여유가 조금 있고요. 삼성증권도 오늘 신고가를 올라와서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목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네요. 이전에는 8만 원대였는데 10만 원대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다는 생각은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못 들어가신 분이 새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눌린 부분이 있을 때. 올라왔다. 네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거래량이 늘면은 한 차례 정도 한 번 더 웨이브가 있을 수 있다. 머리 웨이브가 아니고 웨이브업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대형주 또는 뭐 코덱스, 뭐 증권주 이런 것도 괜찮은 분위기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바이오가 반도체가 시니까 네. 다 움직이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느낌이 계속 된다면 얘네들의 순환매가 조금 더 길어진다 보면 증권주들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렇죠. 더 길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금리 인하까지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바이오 여기는 거래량이 늘면은 한 차례 더 웨이브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전제가 삼성하이닉스가 또 한 번 기관처럼 폭주하는 게 조금 늦게 오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4,100선을 회복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좀 신기했던 게 오늘 환율이 거의 고환율 쇼크였잖아요. 네. 1,470원을 돌파하기도 하고 지금 1,460원대였거든요. 67원. 67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제 미증시도 다우랑 나스닥의 이 온도차가 좀 달랐는데도 우리나라는 달립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죠.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1,450원 넘어올 때부터 굉장히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거든요. 뭐 최근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랑은 좀 스탠스가 바뀐 것 같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뭐 삼성전자, SKI 당시에 매수를 해줬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메리트가 그 환시장에 대한 리스크보다도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요즘에 환율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갈까? 우리가 사실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워낙 약세로 간다라는 것은 좀 이제 정말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거나 우리나라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환율이 올라간다면 그건 굉장히 좀 위험한 시그널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제도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도 잘하고 있고요. 뭐 정상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잘하고 있는데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지금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서학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서학개미 자금이 10조 정도가 나갔다라고 해요. 와. 그 10조라는 것이 이제 10월 달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좀 이어진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달러라는 기축통화국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그 달러에 대한 지위가 어느 정도 흔들리면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단기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달러는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내적인 부분으로 고민을 해보면 자금이 많이 유출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에 대한 시장의 그런 방향성을 고려를 해보면 환율 자체가 쉽게 빠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쉽게 빠질 것 같지 않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비교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수출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견조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환율이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면 좋겠지만 업황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엔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에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원화 약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거나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면 그때는 피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많이 시청을 하실 텐데 사실 전 세계 그런 자산 시장에서 환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커요. 환 시장이 크고요. 그다음에 채권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는 해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부러지지 않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메리트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2025년도, 2016년도에 대한민국 증시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밸류를 다시 한번 재평가받는 시기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정책적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외부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에서는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외국인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탈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중립 정도의 점수를 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좀 작은 테마단에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연말에는 원래 이렇게 좀 흐름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973 하이님이 1,500원이 뉴 노멀이다. 기업에서는 오르는 게 더 이득입니다라고 하셨는데 1,400원 후반대가 진짜 뉴 노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까 잘 말씀해 그건 부연 설명할 거 없고 이러는 것 같아요. 1470 후반 1480이 저번에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그 환해지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그 대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이미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올라는 가는데 뉴노멀 우리 펀더멘털 이슈는 아니다. 그러면 이 정도 더 올라가면은 아마 맞고 떨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도 같고 그 이상 가면은 1470대 후반 넘어가면은 1500 근처 가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슈가 되는 거는 저번 때처럼 미국이 셧다운을 해가지고 미국의 단기 유동성 때문에 이슈가 돼갖고 미국의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되는 이런 구간에서는 상당히 좀 쫄리는데 지금은 이제 또 셧다운이 이제 풀어지는 건 시간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견뎌내는 거죠. 한 번 더 한나치 올라가서 1480 가까이 돼서 이게 국민연금 물량 아니면 개입이 없이 올라가면 그때는 한 번 정도 잊어버렸던 그런 것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아직까지는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면 문제는 됩니다. 우리나라 수입 물가 올라가고 보면 좋은 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당분간은 기업 중심으로 주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이 환율에 따른 그런 수급의 영향이 여태까지 좀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 얘기는 매번 하면서 뭐 위험하네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환율을 지금 3년 차트 그래 뭐 1년 차트로 보면 3년 차트로 보죠. 예. 2024년 사실 2022년 2023년을 지나면서 1200원에서 야 이거 1300원 뚫는다 했었던 그런 구간 1300원에서 야 이거 1400원까지 가겠는데 했었던 그 구간 그게 이제 작년 이제 계엄 전후로 해가지고 한 네. 8월 9월 10월 그리고 이 12월에 계엄하면서 피크를 쳤죠. 그게 1488원 맞아.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렇게 한 번 올라가서 뉴노멀이 돼버리니까 요 1,400원 중후반대에서 움직여도 그냥 예전처럼 위기가 막 진짜 나라 망한다 막 이런 위기감이 덜 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는 그거 당연하지. 이전보다 네. 가봐서 그런 건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가 6월이잖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6월달 환율 1,380원 뭐 1월 1,400원 요때부터 1,467원까지 지금 쭉 계속 오르고 있는데 하반기에
근데 주식도 똑같이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과연 환율이랑 주식의 인과관계, 상관관계 이것들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걱정은 되지만 뭐 기업들이 실적을 서프라이즈 뭐 환 효과로 또 내놓고 막 이러면 환율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국인 수급이나 혹은 뭐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거에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추세로 봤을 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일단은 그동안 뭐 10년, 20년, 30년 과거의 흐름을 보면 뭐 달러 원 환율과 우리나라 증시는 반대로 움직였던 적이 많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뭐 계속해서 원화 약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잘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재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무언가 문제가 터진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뭐 IMF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도 뭐 환율이 올라가면 제2의 IMF가 온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AI라는 큰 트렌드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는 제가 차치하겠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M7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산업군을 달구고 있는 영역에서 가장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M7을 투자하겠다라는 투자자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몰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많은 자금들이 서학개미를 통해서 나갔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만큼 미국 기업들에 대한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갈 때에는 우리나라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달러를 쓰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금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환율과의 이런 연동되는 정도는 많이 약해졌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우리한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환율이 올라가는 게 수출 기업들에게 나쁘진 않거든요. 좋죠. 근데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증시가 약했던 것은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업황이.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김장일 본부장님. 그렇죠. 지금 작년 연말에 이렇게 넘어올 땐 윤석열 계엄하고 날 때는 나라가 좀 흔들릴 뻔했는 거다가 네. 그때랑 지금 비교했을 때 반도체 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는 걸 그 당시는 상상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을 정가시킬 수 있는데 환율까지 좋으니까 그 좋은 섹터는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1,500, 1,550 되면은 우리 물가가 올라가서 우리 금리 인하 못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기업 중심으로 펀더멘털이 너무 강해진 이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견뎌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느 한계는 있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BDSK님이 중요한 이야기 또 해주셨네요. 사실 이거를 환율 가지고도 이창용 총재를 좀 비난하는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한국 내부적인 그 문제가 있는데 이창용 총재가 정치를 한다.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BD스카이님께서 환율이 올라도 우리나라 국가 CDS 프리미엄은 변동이 없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된다. 지금 환율 상승은 수급 이슈라서 외국인들도 크게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게 뭐 정치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지표를 딱 퍼즐로서 끼워 맞춰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 이런 거를 유추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표를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황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경님한테 한번 맡겨볼까요? 네, 오늘 뭐 저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가도 상승 종목 수가 좀 적고
없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항상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아까 전에 뭐 채팅창도 이제 앵커님께서 잠깐 읽어주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웃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에 안착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강세가 나왔는데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 때문에 좀 코스닥이 올라가 줘야지 실제로 수익 났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오늘 굉장히 잘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좋았고 밑에 뭐 코스닥 상대적 강세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 내용이 이제 오늘 아침부터 좀 나왔죠.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요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 뭐 예전에 2017년도에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해요. 한번 투자했다가 이제 회수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왜 매도를 했을까라고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게 엔비디아거든요. 네. 주가 흐름이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음봉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씩은 우리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빠진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쁘다라는 관점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에이직 쪽도 마찬가지고요. 메타라든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도 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빠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무조건 빠진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음봉이 좀 나오고 있다. 이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내용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도 요거 뭐 감가상각과 관련돼 가지고 기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감가상각을 우리가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0 정도를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원래 그걸 5년 만에 100만 원을 비용 처리하면 1년에 2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10년으로 감가상각 처리를 하게 되면 원래 그 예상이 됐었던 비용보다 비용이 준다는 거죠.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마이클 버리가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저한테 그 메시지를 한번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기업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GPU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블랙웰 이야기를 했었는데 루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사용 연수 자체가 짧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추론 쪽에서 사용을 했다가 뭐 학습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 기간 자체를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반박이 있지만 일단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한번 나왔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좀 부풀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미증시는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많이 믿지 않는데 모건 스탠리가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뭐 17만 5천 원에서 85만 원까지 이렇게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근데 뭐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는 알파가 있는 것 같다. 그 알파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염원. 염원도 좀 있지 않을까요? 꿈과 희망. 근데 실제로 이게 실적이 나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수급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많이 매수하세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모건 스탠리 쪽에 나오면서 해외 IB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많이 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디램 가격도 많이 올라왔다라는 얘기들 정말 귀가 따갑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실적은 따라 붙을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상당 부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속도 조절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시장에선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 네. 뭐 요거 김장 마이클 버리. 네, 아니요 말씀. 마이클 버리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 다른 거? 아 그럼 그거 코멘트 잠깐만 네. 듣고 갈게요. 예,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주식을 판 거는요. 네. 순수하게 오픈 AI한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오픈 AI한테 지분이 지금 4%가 있는데 네. 다음 달에 총 225억 달러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일단 엔비디아를 판 거예요. 그 엔비디아를 왜 팔아요? 다른 거 팔지?
돈이 없어. 다른 모아도. 그러니까 엔비디아만 한 게 아니야. 엔비디아 58억 달러, 또 이게 T-모바일 아시죠? 알죠. T-모바일. 그거 판 게 91억 달러. 그걸 더 많이 팔았어. 아, 그것도 팔았어요. 그리고 또 있어. 암 주식. 이거 암. 주식 담보 대출 받았어. 어. 다 긁어 모아서 200억 불 모아서 다음 달에 투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와, 얘네도 영끌이네.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픈AI한테 올인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어. 우리가 오픈AI 보이면 페이지 6페이지 잠깐 보시면은 6페이지. AI 뉴스 많이 나오는데 중원은 안 할게요. 네. 소프트뱅크가 올인했다. 오픈AI한테. 네네. 근데 또 인텔의 CTO 겸 AI 총괄도 오픈AI 지적했어요. 오픈AI 올인하는 데가 많아요. 이게 이 모아는 모기 때문에 이 커지는 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전 세계 AI의 20-30% 흔드는 거 이거 믿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아이 손정희 씨가 이거 하는데 뭐 잡소리를 해. 뭐 마이클 버리고 나발이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문제 생기면 생기는 거고요. 됐고요. 그다음에 마이클 버리 이거는 예스앤노입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년 6년 바꿀 수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 칩은 구닥다리고 지금 칩은 신 거니까 오래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옛날 거는 훈련하는데 지금은 새롭게 추론하니까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얘가 주장한 게 있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저기 자산 상각을 바꿨대잖아요. 오래 바꾼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바꿨어. 예. 뭐냐면은 미리 이렇게 될 걸 알고 회사들이 미리 바꾼 거야. 아. 그러니까 빌미가 제공되는 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제품적으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자산가고 길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의 주장도 있지만은 마이클 버리 말 맞다나 그거 진짜 이슈가 될 때 바꿔야지. 그 전부터 미리 바꿨잖아. 그렇게 아규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개판은 아니에요. 이 친구가 얘기한 게 물론 이 친구가 이제 풋을 갖고 있으니까 저도 그거는 애누를 까고 보는데 11월 25일 날 더 자세한 거를 밝히겠대요. 그래서 11월 마지막에 11월 19일 날 엔비디아 실적 나오죠. 25일 날 얘가 밝히겠다는 게 한번 붙어가지고 이게 좀 깨끗해져야 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는 확 가든지 어떻게. 사실 근데 마이클 버리랑 저기 빅테크 재무제표랑 이런 것들이 뷰의 관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보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거는 마이클 버리가 이렇게 새로운 칩이 나오고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그 칩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이 시대 자체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것들이 마이클 버리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봤을 땐 이해되지만 새롭게 나가는 지금 오픈 AI가 AI 시대를 활짝 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 뷰를 좀 가져와서 관대하게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그 제가 반반했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서 반반하는 것이 좀 더 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큰 이슈가 아닌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게 문제였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들으시는. 중요한 건 오픈 AI 자체가 소프트뱅크 올인한 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루이싱 커피가 들어오는 고객당 커피를 2개씩 뭐 해가지고 회계 사기를 친 것처럼 원래 한 사람당 커피 하나 사는데 그렇지. 커피를 2개로 뻥쳐가지고 매출을 부풀려. 그래서 영업이익이랑 재무제표를 부풀렸어. 손익계산서랑. 그럼 이거는 완전 사기지. 미래 가치적으로 어떤 지향점이 없는 사기잖아. 그냥 사기잖아. 퓨어 프로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감가상각을 더 늘리고 새로운 칩이 개발 이런 것들이 미래로 향하는 데 있어서 이 안에 작은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이 기업이 커지는 이 과정 안에서 나오는 거라서 옛날에 그 뭐예요? 엑손? 엑슨. 예. 뭐 있지? 있었어. 예, 그 오케이. 뭐 기름집, 뭐 회계 사기 막 이런 것처럼 다르지. 그런 부정이랑은 약간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픈AI 올인한 게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순환 출자에서 한 사업이 3년에 잘 안 되는 모양새가 보이고 펀딩이 안 되면 그게 더 큰 문제지. 이거는 이제 중간에 노이즈.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지. 나도 생각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뭐라고? 맞아. 마이클 버리도 생각 얘기하는데. 마이클 버리도 하는데 나도 생각 얘기 못해요? 근데 조금 길었다고. 잡소리 그만해라. 조금 네 길었대.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 내가 NC 맞췄거든. 펄어비스도 맞췄거든. 제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데 유일하게 안 간 기업이 현대차 그룹주입니다. 현대차 네. 그룹주. 글로비스랑 오토에버. 얘네들이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 몇 달 전부터 말했잖아.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
예, 제가 놓아주면 그때 가겠죠. 놓아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 AI 쪽에 네.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EPS가 깎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래도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말씀드려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뭐 환율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섹터 내용들 준비했거든요. 바로 섹터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제약 바이오죠. 일단 뭐 ABL 바이오가 오늘 일라이 릴리와 총 3조 규모, 3.8조 규모 기술 이전이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올해 상반기 때 기술 이전이 좀 나오다가 중순 좀 넘어가면서 기술 이전이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약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기술 수출이라는 무언가의 도화선이 없다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좀 나왔죠. 요 일라이 릴리가 시가총액이 1,400조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600조 정도 합니다. 600조, 700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규모가 더 큰 회사가 계약 상대로 이제 들어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된 것 같고 그랩바디 B라고 하는 요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매력을 갖게 된 거냐면 예전에 우리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형 변경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제형 변경? 제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맞는 거를 네.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맞거나 아니면 경구용으로 입으로 먹거나 경구용으로 예, 그리고 바꾸거나. 나중에 이제 패치제로도 나올 겁니다. 아. 몸에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이제 간을 통해서 작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독성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근데 또 그게 나중에는 패치제로 나오게 되면 간에서 이 해독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형 변경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제약사, 바이오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약사로 많이 분류를 그렇죠. 해요. 그리고 바이오 쪽은 노보노디스크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요즘에는 그 경계는 없습니다. 경계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사 같은 경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쪽 같은 경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경계가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플랫폼 기업들이 어떤 메리트가 있냐면 알테오젠이 그 제형 변경을 한다라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질병에 잘 맞는 약이 있어요. 그럼 그걸 제형 변경을 하면 되죠. 근데 B라는 질병을 B라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걸 또 제형 변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약을 새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여기에도 적용을 하고 여기에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있는 거를 좀 더 편하게 해주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이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타 쌍피, 일타 일산쌍피.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거 사야겠네. 근데 이게 어제 얘기해 진짜, 주셔야지. 어제 진짜. 약을 잘 팔아. 좀 사고 싶은데? 그래 제가 ABL 바이오 다른 데서 말씀드렸는데 네. 예 거긴 이제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이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아니, 여기도 해줘. 아, 아니 다 얘기하지 말고 요게 근데 A, L 이런 식으로. A, L. 본인한테 할 때는 맡겨놨냐고 그렇게 걱정을 했어.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내가 스스로 다 해주잖아. 난 내가 다 해주는 거고. 하고 싶은 거 하시지. 제가 물어보면 걱정되시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그래? 도움 되는 거야. A, 근데 L. 실제로 댓글에 대댓글까지 엄청 성심성의껏 달아줘요. 진짜 맞아, AS까지 다 해주세요. 맞아. 근데 어쨌든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저는 댓글은 무서워서 잘 못 봐요. 네. 그래서 ABL 바이오가 오늘 주가름이 좋았다. 근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기술 수출이 많이 둔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ABL 바이오를 또 기점으로 해서 기술 이전이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여기 화면에 하나 이거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이거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하는 추이거든요. 우리나라 기업인지 이게 글로벌 기업인지는 제가 명확하지가 않네요. 네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 4년도 전부 다 4분기 때 기술 이전이 가장 많아요. 와.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4분기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4분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었던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술 이전 소식이 ABL 바이오를 필두로 해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일까요? 왜 4분기일까요? 뭘까? 학회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준비를 하는 거죠. 2026년도에 우리 뭘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좀 붙어주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제가 요게 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 굉장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뭐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위? 10위권에 들어가요. 몇 위 정도 돼요? 제가 여기 밑에 기사를 보면 되는데 이게 알테오젠이 지금 8위거든요. 8위. 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위거든요. 근데 요거는 글로벌 시총이요? 글로벌입니다. 근데 요거는 바이오 기업이에요. 바이오. 아. 전통적인 제약까지 바이에 치면은 존슨앤존스 뭐 이런 거 다 빼고. 빼고. 아. 그러니까 우측은 이제 릴리가 이제 1등으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약 기업 순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바이오 쪽에서는 그래도 꽤나 많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이건 제가 그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한테 들었는데 원래 CDMO랑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력이 좋았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그 제형 변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라고요.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근데 신약 개발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약간 곁다리로 제형 변경을 하거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TSMC처럼 이제 만들어 주거나 CDMO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 합성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우리나라가 잘했대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에 대한 특허가 끝나가기 때문에 빅파마들 입장에선 특허가 끝나면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제형 변경을 많이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아. 제형 변경을 하게 되면 특허가 다시 한번 연장이 되는 거기 아, 또 때문에 연장돼요? 그렇게 아예 다르게 보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부각이 될 만한 시점에 도래했다. 중요한 거야. 아주 영리한 전략을 잘하는 거죠. 왜요? 아까 제형 변경 이런 제형 식으로 변경. 제형 변경 근데 우리만 하나? 일본하고 뭐 중국하고 뭐 이런 기업들도 엄청 많을 거야. 제형 변경. 있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해요? 일라이 릴리가 우리나라 기업들 오늘 보시면 ABL 바이오랑 이야기가 나왔지만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올릭스랑도 진행을 하고 있는 오늘도 부분이고요. 10몇 프로 올랐어. 맞아요. 우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요즘에는 직구로 승부하는 장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반도체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우리가 잘 공부를 해보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케이. 그래서 제약 바이오도 오늘 이제 자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좀 연속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실적 무시하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쪽을 보시면 적자에서 흑자에 대한 전환, 그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뭐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우리가 SOTP라고 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가치 산정 방식을 이용한다라면 지금 적정 주가가 12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12만 원을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의 그런 분위기는 약간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너무 강하거나 로봇이 너무 강하지만 않는다라면 하반기 때는 그래도 좀 볼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반기 한 달 남았어. 내년 연초까지. 내년 연초까지. 연장해줘 연장. 예.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맨. 솔깃했어요. 그래요? 오늘 텐션 좋으신 것 같지 않아요? 좋아. 바이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하나 하고 이제 증권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애들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사실 코스피에서도 그 중형주 중에서 오늘 잘 간 애들 솔루스 첨단 소재,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얘네가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롯데케미칼도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 대한유화도 마찬가지고 롯데에너지머티도 지금 계속해서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런 종목들 석유화학에다가 2차 전지 뭐 이런 종목들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네. 또 증권주도 얘기해야 되고 네. 광고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맛있는 함박 스테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최연성님의 함박 스테이크를 준비했는데요. 이게 여러분 진짜 가격이 너무 좋은 게 8 플러스 2. 그러니까 한 팩당 무려 3,980원 꼴로 여러분 집에서 호텔 함박 스테이크를 드셔볼 수가 있습니다. 셰프님의 다이닝 함박 스테이크 총 10팩을 드리는데 39,800원이거든요. 국내산 한돈 한우를 사용을 했고요. 비법이 녹아있는 소스라서 이게 고기의 맛을 풍부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지금 세 분이 드시고 계신데 맛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소스가 특제 소스라서 새콤달콤 아, 굉장히 새콤달콤. 좋습니다. 그리고 함박 스테이크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감의 함박을 좀 좋아하는데 저는 함박이 이렇게 막 질기고 아, 그건 너무 싫어. 막 덩어리가 좀 이렇게 뭉쳐있고. 입자가 크고 이러면 싫어. 어. 근데 요거는 이제 야들야들한 그런 함박이어가지고 또 이게 한돈이랑 한우잖아요. 네. 같이 사용을 한 거여가지고 굉장히 식감도 좋고 소스도 맛있고 샤르르 녹아요? 술안주로도 좋고 아. 애기들 간식으로도 좋고 네. 밥 반찬으로도 좋고 네. 뚝딱이에요. 10개 드리는데 1.8kg에 39,800원이면 진짜 싸요. 어마어마하게 싼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전자레인지로 그냥 획 돌리면은 바로 완성이 되는 호텔급의 퀄리티인데 두 분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근데 뭐 엄청 맛있네요. 한 팩에 4,000원이요? 4,000원 안 돼요. 3,980. 20원 빼야 돼. 20원 빼야 돼. 진짜 맛있고 저렴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그리고 좋아요. 한돈 한우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함박 스테이크가 그렇게 한돈 한우를 쓰는 건가요? 여기만 여기. 여기 원래는 다 이제 칠레산, 네. 저기 인도네시아산, 아. 저기 뭐야 파푸아뉴기니산. 저 돼지랑 소를 섞은 건지 궁금해가지고. 다 섞여 좋은 거네. 따지지 말고. 심지어 본부장님 다 드셨어요. 고기 다 다 드셨어요? 드셨어. 응. 아까 이하동물인데 굉장히 부드러워. 저는 사실은 함박스테이크 많이 좋아해서 여러 가지 다 먹어봤는데 저도요. 가장 부드러운 그 극단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부드러워. 오. 이거를 입에 넣고 어. 하나 둘 셋 하면 없어. 있는데? 아니. 있잖아 지금. 이건 내 혀. 혀야요. 이건 내 혀. 이건 안 넣어봐. 아. 내 혀는 안 넣고. 하나 안 넣고.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러워. 하나 둘 셋 하면 어쩌지? 네. 안 씹었는데? 오. 약간 이 정도 부드러워. 이 극강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39,800원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오늘 삼성의 제품도 준비를 했습니다. 11세대 테라급 최초로 요 노트북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너무 저렴합니다. 51% 할인된 120만 원에서 59만 8천 원에 이 노트북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15인치 화면이고요. 그리고 윈도우 11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에이퍼 리퍼 안심 서비스로 15개월 무상 보증해 드리고요. 뭐 빠르고 넉넉하고 믿을 수 있는 삼성의 제품이니까요. 이것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한 손으로 들어주세요, 이거. 요거 네, 너무 가볍잖아요. 요거 조금은 무게는 있어요. 아니야, 이 정도. 왜냐면 엄청 이거 가벼운 이 거야. 돌아가려면 너무 얇으면 잘 안 돌아. 가벼운 거야. 네, 옛날에 가벼운 거예요? 90년대에는 데스크톱이 이만했어. 내 몸만 아, 했어. 그러면 가볍지. 이 정도 네. 발전했다고. 아, 엄청 그럼- 가볍잖아. 가볍. 펜티엄 3 대비하면 가볍지. 아, 너무 가볍죠. 네. 대단한 건 기술입니다. 기술입니다. 믿을 마- 수 있는. 다 마음에 달려 있는 거야. 무겁다 생각하면 무겁고 가볍다 생각하면 가볍고 그게 그렇죠.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맞아. 군장 메고 저기 저 유격 훈련도 하는데 다 가벼운 거죠. 네. 기가 막힙니다. 링크 클릭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59만 8천 원. 이거 사세요. 이거 11차 앵콜일 거야 아마. 다 팔려가지고. 진짜? 예. 아, 근데 싸긴 진짜 싸네. 근데 이제 최초로 오늘 가격대 59만 8천 원 가격이 좀 싸게 저희가 나왔으니까 15개월 무상 보증 해드리잖아요. 네. 자, 네 기분 탓입니다. 네. 그렇죠? 예. 아 민트가 이렇게 힘들어서 두 손 썼다고. 워낙 근육이 없어요 이분이. 워낙 약해. 예. 뼈만 굵고 예. 쓸데없이. 예. 가끔은 그 주차장에서 보면 차도 안 나가. 엑셀 밟을 힘이 없어가지고 차가 안 나와. 진짜로 서 있어. 그러면 엑셀을
뭔 아, 소리야? 그래서 가끔 밟고 있어. 근데 엑셀을 못 밟아. 힘이 그 없어가지고. 가끔 차가 이렇게 내팽개친 차는 우리 엑셀 밟다가 버려진 포기하고. 힘들다. 밥 먹고 와서 그 차가 그 차구나. 밥 먹고. 네. 그 정도라서 이게 무거울 수 이해해 있는데 주세요. 네.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가볍습니다. 예, 삼성 노트북. 자, 그러면 재규님 계속 가볼까요? 네, 오늘 그래서 아까 뭐 제약바이오 좀 말씀드렸고요. 제약바이오는 아까 전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대형주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요즘에 ETF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ETF로 보시면은 ETF 그 HTS에 기업 분석 눌러보시면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다 나오거든요. 지금 제 화면 보여주시면은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타이거 뭐 바이오 탑 10인데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있죠. 요건 이제 테크 기업들보단 다른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냥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타임 포트폴리오 타임 폴리오죠. 요쪽에서 만든 ETF들이 요즘에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엄청 전문가들이죠. 네, 종목들이 정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ABL 바이오가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갔으니까 매수를 못 하잖아요. 그럴 땐 요런 ETF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코엑트 같은 경우도 ABL 바이오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ABL 바이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ETF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S&P에 있는 바이오테크 지수가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고요. 나스닥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신고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고 시장에서 화두가 되진 않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랬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근육형 비만약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도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정부 안이 연내 마무리가 될 것이다. 국회 제출해가지고 뭐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뭐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환율.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엔 달러 강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크게 밀리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환율이 어떻게 보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은 써야 되지만 지금 글로벌 정세에서 달러 기축통화국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패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히 넘어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실체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들까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으니까 완벽히 대체된다라고 볼 수는 보긴 어렵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들 입장에선 달러를 구매를 하거나 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환율이 크게 밀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오는 게 좋기는 한데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뉴 노멀이 돼서 환율이 그 정도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자체가 버텨준다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뭐 테마성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나오고 있지만 전체 시장을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또 변동성이 잘 나온 쪽 같은 경우는 요 의료 AI 쪽이 변동성이 최근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너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네. 저도 이제 우리 방송에서 로키드 헬스케어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로키드 헬스케어? 예, 그게 이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의료 AI 관련주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이 루닛이랑 뷰노라는 기업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럼요. 근데 그 기업들보다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실적은 여전히 좋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신테카 바이오라는 기업이 저점에서 이제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 AI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의료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AI라는 것이 금융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몇 년 후에는 이 의료 AI 쪽 분야가 가장 많이 AI가 사용되는 분야가 될 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30%가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테마단을 보신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거죠. 제가 그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약 바이오와 AI가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분야가 요 의료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정말 크니까 초보 투자자분들은 체크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픈 AI도 이 맞아요. 오디오 AI에 좀 힘쓰겠다. 뭐 이런 이야기 이게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신약 말씀드리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AI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임상이라든지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제약바이오 회사가 신약을 개발을 했는데 이 개발한 신약이 알고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전부 다 임상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는 뭐 AI를 돌려가지고 그걸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효용성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갑자기 딴소리 하는 것 같은데 네. 큰 흐름을 한번 보세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잘 보시죠. 지금 뭐 HBM 나오고 우리가 AI 가속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가성비, 효율성, 안정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신약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비만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비만약이 너무 비싸더라. 그러니까 뭐 또 한 번 처방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엔 효율성을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효율성을 계속해서 따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AI 같은 경우는 추후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쓰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AI 쪽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와 굉장히 어울리는데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 증권 쪽 조금 더 설명을. 증권 아까 많이 그래요? 얘기했고 동박 아까 동박을 해야 돼요. 동박을 사실 해야 증권은 안 중요해. 솔 뭐였지? 솔루스 첨단 소재. 그거 얘기했는데 네. 그건 사실은 전지박. 전지박. 네, 전지박인데 전기차 전지박은 꽝이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PCB 전지박. 근데 이거는 회로박. 회로박. ESS, 그건 회로박이지. ESS. 네, ESS 쪽으로 ESS용이잖아요. 하는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 있잖아요. 일즈머티. 롯데 에너지.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일즈머티가 이제 롯데 에너지머티. 회로박 그것이 얘기하면서. 어저께 엄청 올랐잖아요. 엄청 오늘 또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요. 오늘도 14% 갔어요. 윗꼬리가 좀 달리긴 했는데. 그렇지. 근데 롯데 에너지보다 솔루스가 규모가 딱 반이야. 캐파도 반, 시가총액도 반, 외국인 지분도 반. 적자도 뭐 5분기 연사 비슷비슷해. 네. 근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은 이게 보니까 주가가 이젠 저거를 이렇게 주봉이 보시면 이 120을 뚫었어. 한번 네. 봐주실래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네. 거래가 121봉을 뚫었어요. 네. 이게 뭔데요? 이 주봉. 롯데 에너지머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다가 한 번 하다가 두 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월봉 여기 있거든요. 이미 많이 갔고 이거는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수준이 반이라 했잖아요. 이게 8,000원짜리. 아까 그거는 2조짜리고 요거는 오늘 올라갔긴 합니다만은 이 보니까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 간당간당하네. 뚫을까 말까. 이게 뚫으면 롯데 에너지 뚫어야죠. 마치 이거 뚫는 차트. 비슷하게 가는 거죠. 이거 뚫는 차트죠. 근데 아까 롯데는 사실 거래처가 확실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렇지. 모르지 그래서 않나요? 목표 주가 같은 것이 근데 둘 다 비슷비슷한데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4만 원 정도야. 그러니까 다 온 거야. 오늘 얼마예요? 오늘 4만 원. 이틀 동안 다 올랐으니까 여기서 고민되는 거죠. 그런데 솔루스 첨단설이 좋아하는 사람, 솔루스를 얘기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이게 한 16,000원의 최고 목표가예요. 11,000원부터 16,000원. 그러니까 다 여기가 왔네. 아니 11,000원 같은데 16,000원 기준으로는 좀 있잖아요. 한 번 더 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만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 보유는요? 장기 그 얘기 못 하겠어요. 그 얘기는 못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옹박, 단호박, 찬호박, 세리박, 뭐 찰리박, 회로박, 뭐 다 나옵니다. 다 나오네. 예. 박이란 박. 마카오박, 마카오박 알아요? 몰라요. 마카오가? 유진박 아는데. 유진박, 유진박. 유진박 아는데. 지금 상황 안 좋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오늘 장까지 보고 요거 지금 시황 나온 거 말고 좀 느낀 점이나 해주실 말씀 혹시 추가적으로 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 말고 지금 장을 보고 투자자들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느끼는 지금의 상황 뭐 이런 것들 흐름의 파악 뭐 이런 개념에서 좀 한마디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고.
생각 좀 해보고 아,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너무 신중한 것 같아. 네. 이렇게 좀 몸을 사리셔. 몸을 아, 근데- 사리고 신중한데 네. 바이오를 좋아해.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해.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제가 항상 이제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도 말씀은 이렇게 드리고 그냥 막 합니다. 매매는 막 해요. 그러니까 방송이니까. 방송이니까 저도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어쨌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을 초보 투자자분들 처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 항상. 표리 부동하네. 표리부도.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야 될 것 같냐면 저는 일단 뭐 우상향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도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돼서도 오늘 갑자기 뭐 신영증권이랑 부국증권이 맞아요.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게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아. 요것도 많이 보여드린 증권주인데 차트 여기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신영이는 제 자식 같은 존재예요. 버렸어 근데. 네, 안 이렇게. 버렸어요. 안 버렸어? 네, 신영이. 네, 자사주 최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 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이 25%가 된다라는 명분으로 뭐 금융주들이 변동성이 좀 나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확대하게 된다면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증권주들도 올라왔는데 이 지주사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뭐 좀 기다려보면 내 순서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전히 비슷합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상향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급하셔도 뭐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좀 차분히 하셔도 충분히 먹을 게 많은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저는 리포트 요거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네, 설명 짧게만. 안 드릴게요. 진짜 짧게만. 네, 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IM 리포트. 제목과 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과열 논란이 있고 트럼프가 내년에 중간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하원에서는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코스피죠. 코스피 범위는 3,500에서 4,500. 저랑 비슷합니다. 넓은데? 넓죠. 원래 그렇게 해요. 근데 반도체 1,500에서 4,500이면 너무 넓은 거 아니야? 거의 나라 망할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도 저 정도 레벨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 넓을까? 근데 반도체 업황 이 사람 반도체를 잘 모르니까 스트레너지스트니까 반도체 업황이 확대가 되면 불 케이스로 불어버리면 네. 5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굉장히 냉철합니다. 냉철해요. 약간 중립적이에요. 전체를 동갑해요. 3,500까지 간다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근데 3,750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는 4,500 뚫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보는데 요 톤이 있는데 제가 오면서 봤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냉철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은 좋게 보면 좋지만은 네. 안 그런 면도 있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하고 봤는데 이 리포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뭐예요? 아세요? 고민. 고민? 예, 고민. 고민된다고. 이 친구가 고민이라는 단어를 아니, 엄청 많이 써요. 고민을 하고 답을 리포트에 써야지. 저도 고민됩니다. 이거를 리포트에 쓰면 어떡해. 고민하고 싶지 않으면 보지 마. 어. 고민할 게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면 같이 봐. 이 친구 하나만 고민하면은 반도체 좋은데 밸류에이션의 로직을 바꾸는 요즘 분위기는 고점일 수도 있다는 고민이 든다. 그 PBR에서 PER 그거 말씀하시죠. PER에서 PBR. 지금 27년 거 땡기는 거.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고민되고 싶지 않으면 보지 마. 예. 고민 안 되면 고민하고 싶으면 보세요. 그냥 똑같은 고민을 써 놓으셨네요. 그런 거지. 우리의 고민을. 이상 끝. 고민은 이효리 씨죠, 이효리 씨. 왜? 네, 유고걸. 고민하지 마. 아, 이거요. 네, 유고걸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잘 부를 것 같아. 핫했는데. 아, 저 잘 부르죠. 한번 불러봐요. 했잖아요. 뭐. 아이 그게 세 마디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알보칠님께서 아까 우리가 뭐 찰리박, 동박, 회로박 얘기했더니 나는 최연석의 한박. 아우. 한방 최고지 최고. 야, 자, 대단하다. 내일 수능입니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조용조용 다니시고요. 시험 봐야 되니까 네. 떠들지 마시고 다들 이제 학생들 배려해 주시고 내일 또 이제 경찰차 타고 쫙 돌아다니는 그런 풍경들 또 이제 보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좀 조용히 계시기 좀 힘드신 분들은 미국으로 가셔도 돼요.
그렇죠. 미국 투어 9기. 딱 두 분 갈 수 있잖아요. 딱 두 분. 난 진짜 이거 내일 막 소리 지르고 싶다. 아, 진짜 아침에. 휴대폰 번호로. 예. 그러면은 답답해서 그런 거야.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 신청. 진짜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거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럼요. 네. 실제로 여러분 미장 그렇게 많이 하면서 미국도 한 번도 안 가보는 게 말이 됩니까? 안 솔직히? 되지. 양심이 있어요. 가서 봐야죠. 네? 네. 미국 투어 올해 마지막 미국 투어입니다. 네. 최소석 한 2석 있고요. 좋은 마음으로 저희 3% 요거 지금 9기예요. 9기. 그러면 앞에 8번 동안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신청을 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전파하고 신청하고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관광 상품에서 아예 안 파는 상품입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그 뭐 벤처 캐피탈이나 실리콘밸리나 여기서 실적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 네. 투자 아이디어도 보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서 보는 거랑 가서 이렇게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럼 맞아. 투자할 월가의 때도, 분위기를 느끼고. 내 결정이 달라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미국 투어 9기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프닝 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라이브가 9시 30분입니다. 9시 30분. 그래서 오프닝 벨 라이브는 9시 30분에 시작이 되고요. 9시 30분은 제가 확실히 지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30분 제가 늦게 오는데. 주로 9시가 힘들어요. 이럴 때 지금 내일도 잤나? 늦는 거 아니야? 9시 5분에 주로 일어나. 아 그래. 알람이 그때 울려. 내일 혹시 지각하면 마스크 쓰고 수험생인 척 경찰한테 태워달라고.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민폐가. 예. 마음은 네. 절박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내일은 9시 반에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또 이제 뒤로 쭉 저녁 드시고 보면서 여러 가지 또 리포트들 한번 읽어보시고 내일장을 같이 함께 클로징 벨도 말씀드려야죠. 클로징 벨은 4시 20분. 클로징 벨 4시 20분. 그래요? 1시간 늦춰서. 그러네. 모든 게 이건 다 안 올라 그랬어요? 어? 이건 안 올라 몰랐어. 그랬지. 까먹었어. 그러니까 3시 반에 왔다가 나 4시 반에 갔다. 내가 시간이 되나? 우리끼리 할게. 맞춰볼게요 한번. 예.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오는 악권팀과도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